안녕하세요. 권중환TV의 권중환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병원에 있을 적에 이제 예약되어 있는 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비롯한 몸 전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수술하고 그러는데 하고 지금 요거 현재 얼마나 상태가 달라졌는가 그대로인가 아마 그걸 검사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도 굶고 8시 반까지 병원에 가서 그때부터 굶은 상태에서 우선 피검사 피를 빼고 그리고 검사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제 몸은 제가 잘 알죠.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는 건 더 잘 알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신체 조건이 많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사망하고 이것은 이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오듯이 인생도 그렇게 순회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청년일 적에, 그다음에 중년일 적에, 노년, 늙고 병들고 이게 다 윤회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람 노릇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이 지역사회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목적의 일을 해야 하지. 그런 걸 못하는 노인들 많이 있으면 또 뭐 합니까? 노인 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엄청 화가 나실 텐데 저도 노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만 나라가 다 운영된다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준석이 봤잖아요. 그래서 중년, 장년, 노년 다 이렇게 엮여서 사회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국회의 그 새 예산안에 관련해서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이 불가불 못할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 대독도 이렇게 하고 하죠. 근데 윤 대통령이 나온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보이콧 한다고 뭐고 하는데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윤 대통령은 그대로 했습니다. 야당 그러면 안 됩니다. 야당이었든지 좌편이었든지 중도였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국가가 경제 발전도 하고 국가가 고루 발전해서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야당은 어느 나라 야당입니까? 어느 국민의 야당입니까? 야당들 생각 좀 하세요. 그 야당들은 막대한 돈 들어가는 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절반만 줄여도 그 보좌관들 한 사람 국회의원 한 명에 9명씩 있는 보좌관 다 줄여도 몇 조가 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수천억이 줄 거려. 나는 그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그 시정연설을 할 적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또 예산은 팽창 예산인가 확대 예산인가 아니면 축소 예산인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참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는데 아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제가 쭉 봤을 적에 만족할 만합니다. 됐어요. 축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 전년 대비 예산을 줄인 것은 이번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13년 만에 예산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건전재정을 이루겠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 재정, 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영이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 국내 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400 몇십 조가 국내 그 빚이었었는데, 나라 빚이었는데 1,000조가 넘었다. 1,000조가 넘었다. 그러면 곱시도 늘어난 거예요. 언제? 문통 때 그런 거예요. 이 문통은 말이죠. 국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라 이끌어왔어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연히 차별해야죠. 문정부하고 똑같으면 이 나라 망하죠. 안 되죠.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역대 최대인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내년 예산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잘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을 볼 때는요, 축소해서 전년 대비 예산을 줄여서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지 않겠다, 많이 뜯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쓰지 않아도 될 땐 쓰지 않고 줄이고 쓸 땐 과감히 쓰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홀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을 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건전화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고 장애수당 인상과 한부모 자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또 반지하 쪽방 거주자 이주를 위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최대 1억 6천만 원의 긴급 대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 4천 호 신규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핵심 전략기술 R&D 투자, 벤처, 스타트업 지원 확대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병 봉급이 2025년 205만 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 근데 군대 봉급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거는 이거 앞으로 이게 직업군인 용병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군대 봉급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의무 병역 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인상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적 개발 원조 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저개발국, 개도국 원조를 늘리고 글로벌 보건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 보건안보에 거기 백신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예산에 쓴 그 규모 이렇게 하는 걸 봤을 적에 저는 윤 정부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이 배지, 태극기 배지 이거 다는 거 아주 이게 정말 난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 배지가 이거 뭐 태극기에 뭐예요, 이거?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 예산을 해서 2010년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축소했다. 대단한 아주 살 깎는 힘든 일입니다. 대개 그 인천시라든가 뭐 각 구라든지 이렇게 지방 정부 지방에서도 이제 새 예산들 지금 세우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게 되면 매해 뭐 몇 프로가 늘리고 오지 주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뭐 15%에서 20% 올린다든가 이렇게 올리는데 정부가 이걸 줄였다. 그래서 나라 채무, 나라의 빚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정부로서는 힘들게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더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산 규모를 보면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여하튼지 윤석열 정부가 새 예산안 세운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나아지고 나라 그 채무 빚도 좀 확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라가 그 기반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든지 우편이든지 좌편이든지 중도든지 뭐 보수든지 진보든지 나라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같이 협치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놓고 그다음에 정쟁은 그 이후의 정쟁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맨 개인적인 문제만 따지고 뭐하지 행정부에서 한 일, 행정부에서 잘못된 분 그런 분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예산을 왜 이렇게 안 썼냐 또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또는 예산은 이거 여기는 왜 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문통정부에 쓴 것이 거의 전부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정감사가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실망이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이번 국정감사는 실상은 알차게 국민들한테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없이 아주 무능한 국정감사였다. 대신 국정감사하면서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뭐 지방자치 행정부장관이든지 또는 국방장관이든지 아주 그 국정감사에서 아주 정당하게 바른 얘기를 팍팍 해댄 거 그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평가들 하더라고요. 여하튼 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신 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경영을 잘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환 TV의 권중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